손혜원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죠. 그는 김정숙 여사의 절친입니다. 또 그는 집권 여당의 본체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손 씨의 분신이라고 하니까. 또 그는 국회 교문위 집권 여당의 간사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결국 손혜원 의원은 궁극의 파워다. 청와대 밖의 여왕마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하고 관련해서 의혹이 몇 가지 있었죠. 그 중에 3가지에 대해서 박물관 관장 백이동 측에서 손혜원 의원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백이동 관장을 수사해야 하겠다. 그것을 국민이 알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을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 의혹은 이렇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나전칠기 미술품 구입을 종용하자 이에 반발했던 학예연구실장 A씨가 전격 교체됐다. 조선일보 2019년 1월 22일자 보도입니다. 이것은 물론 국립중앙박물관이 밝힌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장인 민병찬 씨, 그가 그 당시 학예연구실장이었는데 그를 경주국립박물관장으로 발령한 것은 계획된 순환 보직 인사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정부 정책 브리핑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이 같은 1월 22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대단히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날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바꿀 시기여서 바꾼 것이다. 다른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두 번째 의혹입니다. 백이동 국립중앙박물관장은 2017년 7월에 부임을 했는데 그 부임한 직후부터 나전칠기를 비롯한 현대 공예미술품을 구입하라 하는 주문을 직원들에게 수차례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현대 공예미술품, 이것이 공예이면서 현대 작품이면서 미술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손혜원 의원은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2016년 6월 29일 근현대 작품을 사라고 종용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국회 자료를 소개하는 2019년 1월 24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2018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손혜원 의원이 바로 이 백이동 관장에게 현대작품을 사라고 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같은 국정감사장, 그러니까 2018년 10월 국정감사 때인데 거기에서 손혜원 의원이 백이동 관장에게 더 늦기 전에 지금 살아있는 작가들이 작품을 구입하는 것이 박물관의 책무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시 정부 정책 브리핑에서 같은 1월 22일 국립중앙박물관은 이와 같이 해명을 했습니다. 백이동 관장은 2017년 7월 취임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의 상설 전시는 1910년까지로 한정짓지 말고 근현대까지 늘려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현대품으로 수집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백이동 관장 개인의 소신이 손혜원 의원의 요구에 맞는 것이었다. 손혜원 의원의 요구에 백이동 관장이 맞춘 것은 아니었다. 이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2018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손혜원은 백이동에게 현대작품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백이동, 그의 개인의 소신이 현대작품을 사는 사람이었다. 이 부분에서 좀 엇갈리는 면이 있죠. 어떻든 국립중앙박물관의 정부 정책 브리핑의 내용에 따르면 손혜원의 요구와 상관없이 백이동 관장이 개인적 소신에 따라 근현대품을 샀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18년 12월에 공주대 교수 정광호, 서울대 교수 서도식 등의 작품을 구입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구매 후보에 손혜원이 2016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사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이야기했던 그 장인이 둘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작가의 작품 중에 하나인 조약돌, 그것이 들어있었다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조약돌이라는 작품은 손혜원이 내 소유의 작품이다 하고 공시를 해서, 공표를 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작품이죠. 손혜원은 스스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조약돌은 손혜원이 기획 디자인하고 그리고 단순 시간급 노무자를 써서 제작한 내 소유의 작품이다. 그러니 상품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 조약돌이라는 것을 정말 국립중앙박물관이 심사했다. 그것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관리 담당자가 그 내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백이동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이 자기의 개인적 소신을 관철시켜서 이 상품을, 이제는 이것은 손혜원 씨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것은 이제 상품이 되는 것이지요. 이 상품을 박물관의 돈으로 사드리려고 했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에서 백이동 관장의 비리, 그것이 이제 겉으로,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백이동 관장은 자기 개인의 소신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에 근현대품을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입하는 이것을 사들이자 하고 그 후보로 삼았던 그들 말로는 작가 1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현재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의 작품, 거기에 57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은 역시 또 손혜원 씨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그 구매 후보에는 하이핸드 코리아 같은 그 쇼핑센터에 소속되어서 상업용 공예 제작을 하고 있는 자 등의 작품, 그러니까 제품, 상품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것이 모두 구매 대상에 포함이 됐었다. 구매 후보, 거기에서 선택이 됐으면 구매했을 테니까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작품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자, 살아있는 자, 그리고 판매용 상품을 제작하고 있는 자,
그들의 그 작품을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을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이들에게 현재 살아서 그러한 작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불법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한 일이 됩니다. 법적으로 이것은 범죄 행위로서 처벌 대상입니다. 좀 더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 작품이 가령 서울대 서도식 교수의 작품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전시된 유물이다. 그러면 그가 앞으로도 계속 작품 활동을 할 텐데 그의 작품은 이미 유물인 작품을 가지고 계속 양산을 하게 되겠죠. 공주대 정광호 교수가 한 것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또 하이엔드 코리아의 진열이 돼서 판매도 되고 하는 그 제품도 앞으로 계속 만들게 된다면 역시 심사를 하던 단계에서는 이것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와서 유물로 돼버리면 앞으로 계속 거기에서는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팔 텐데 그러면 그 제품의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불법 부당한 이익을 준 행위다 하는 것이 분명해지죠. 국립중앙박물관의 구매 후보로만 올라가도 이미 값은 원래의 값에 비해서 대단히 뛴다고 합니다. 예술계에서 그렇다고 하고 이미 이런 것도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시물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다면 이렇게 그 작품이 전시물로 선정된 자들, 정광호, 서도식, 그 외에 또 지금까지 또 들어간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들 모두를 수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른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작품은 어떻게 되느냐?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그들의 작품은 아직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역사가 되기는 이른 것이죠. 아직은 가령 그것이 용암이라고 한다면 굳어지기 전에는 바위가 될 수 없죠. 아직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박물관에 전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그들은 특이하게도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우리보다 결코 우월하지 않은 똑같은 인간인데 그들이 만든 것은 역사가 되어버립니다. 유물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살아있는 영정입니다. 백이동 국립중앙박물관장이 2017년 7월에 박물관장이 돼서 그때부터 개인적 소신에 따라서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대 현대작품까지 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이 그 박물관의 설립 목적, 그 설치 목적을 벗어나서 다른 박물관으로 바뀌어 버렸다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또 이것이 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이 관련 작품들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이 작품들이 가령 이런 공예 작품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박물관장이 개인적 소신으로 그걸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립민속박물관하고는 다릅니다. 둘 다 국립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설치를 한 것이죠. 둘은 겹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립현대미술관하고도 다릅니다. 앞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 현대작품을 넣어라 할 때 자꾸 미술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것이 미술품이라고 한다면 국립현대미술관에 들어가야 할 겁니다.
물론 미술관과 박물관은 다른데 지금은 수집이라는 측면에서 같이 비교를 하기로 합시다. 그러니 이 셋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다른 일을 하는 곳이 이 세 곳인데 백이동 관장은 이 모든 것을 자기네가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가 문제인가? 그것을 살펴봅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면 백이동 관장이 이런 소개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구석기 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역사와 문화예술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역사가 아닌 것이죠. 현재인 것이죠.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은 현재를 담는 곳이 아닙니다. 백이동 관장 스스로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립민속박물관은 어떤가? 국립민속박물관은 한국의 대표 생활문화박물관으로서 한민족의 전통생활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해서 공예작품은 이곳에서 수집 전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공예작품이라는 것은 잘해봤자 국립민속박물관으로 가야 하겠죠.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역사를 담는 그곳에 간 것입니다. 만일 백이동 관장이 이번에 구매 목록에 올려서 심사한 그 공예품들이 현대미술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국립현대미술관이 수집을 했겠죠. 결국 여기에서 백이동 관장은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다른 박물관들을 흡수 통합할 목적으로 직권남용을 한 것인가? 그래서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국립중앙민속현대미술박물관인가? 그것을 다 통합해서 자기가 장악하려고 하는 욕심을 부렸던 것인가? 이것을 밝혀야 할 겁니다. 국회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을 국정조사해야 합니다. 검찰은 여기에 작품을 낸 사람들 또 그 심사할 때 후보에 올랐던 모든 작가들과 작품들 그 작품의 작가들 이 관련자들을 다 수사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의혹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이번에 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해명을 한 마지막 의혹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2018년 6월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와서 전문가의 근무를 요구하며 압박했다고 하는 기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국립중앙박물관은 정부 정책 브리핑으로 1월 22일에 이런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나전 7기 연구 복원에 대한 사업을 이야기하던 중 A씨의 전문성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추천을 하였으며 추천했다고 이야기했죠. 손혜원은 이것으로 범죄 구성 요건 해당성을 일단 구비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18년 12월 말 정기인사 교류 시 해당자를 검토했으나 교류 분야가 맞지 않아서 선발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람을 채용하라고 해서 그 사람을 채용하려고 심사까지 했다는 것이죠. 채용할 의사가 없으면 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채용은 하지 않았다. 우리가 채용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교류 분야가 맞지 않는 자를 손혜원의 말을 듣고 심사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지금 의혹 세 번째에 대해서 해명한 이 내용이 알려주는 그러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뇌물이었든 또 권력의 압박이었든 하여튼 그런 것을 가지고 청탁을 했다. 청탁 성공이다. 그 다음에 그 청탁 들어온 사람을 심사했다. 그러니 수탁 성공이다. 나중에 결과가 그를 채용 안 했다 하는 변명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검찰은 이들을 수사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